안녕하세요. 바르다 정형외과의 김묘종 원장입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것은 그 무릎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무릎의 내반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O자다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O자다리와 내측의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O자다리를 교정해주는 교정절골술을 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의 약 90% 정도가 O자다리가 있고 무릎에 안쪽 연골이 먼저 닳아요.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면 일단 바깥쪽보다 안쪽의 뼈 사이 간격이 좁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까지 선을 그으면 선이 무릎의 안쪽을 지나가요. 이게 O자다리라는 얘기이고요. 안쪽 연골 상태가 안 좋은데 O자다리가 있으면 몸무게 중심이 무릎 안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처럼 O다리를 교정을 해서 무릎의 중심, 무게 중심선이 이 무릎의 약간 바깥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서 연골이 덜 다른 쪽으로 체중을 옮겨주는 수술이에요. 다음은 50대 남성분의 사진이고요. 3개월 간격을 두고 양쪽 무릎의 교정술을 시행한 분이세요. 왼쪽 사진을 보면 체중이 심하게 안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수술 이후에는 체중이 무릎의 중앙에서 약간 외측으로 잘 분산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환자분은 잘 걸어 다니고 원래 하던 운동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O자다리가 있으면 환자분들 중에 5 내지 10% 정도는 X자다리가 있고 외측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외반된 무릎을 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중립이나 내반 형태로 교정함으로써 바깥쪽에 집중된 체중을 무릎의 중앙이나 내측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교정술의 장점은 자기 무릎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 연골마저 모두 닳을 때까지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관리를 잘 해서 남은 연골이 잘 버티는 경우에는 평생 인공관절 수술 없이 무릎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말씀드릴 만한 거는 교정술을 한 후에 뼈가 붙을 때까지 회복 기간이 좀 길게 걸려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1달 반에서 2달 이후에 체중 부하를 하기도 하고요. 뼈가 좀 약하거나 뼈가 늦게 붙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재활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또한 무릎의 관절염이 무릎이 휘어 있는 쪽과 일치해야 돼. 즉 O자다리 같은 경우는 안쪽에 관절염이 있어야 되고, X자다리 같은 경우에는 외측에 관절염이 있어야 돼요. 다리가 휜 부분과 관절염 있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측과 외측 연골이 모두 닳아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는 수술입니다. 또한 이 수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골 재생술이랑 같이 시행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사진처럼 관절염이 심하긴 심한데 안쪽이나 혹은 바깥쪽 한쪽만 망가진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근데 교정절골술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좀 많거나 아니면 뼈가 약하다면 우리가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심한 관절염 환자분이고요. 십자인대라거나 바깥쪽 연골판이나 이런 다른 구조물들은 다 괜찮아서 안쪽만 금속 인공관절로 교체를 한 거예요. 장점은 교정술이나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을 한 경우보다 재활이 좀 빠릅니다. 또한 자기 연골과 인대가 좀 보존되기 때문에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과 비교했을 때 무릎의 가동 범위가 훨씬 넓고 자연스럽습니다. 단점으로는 손상 부위가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어야지 효과가 좋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는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환자분은 오른쪽은 저에게 왔을 때 관절염이 안쪽과 바깥쪽 모두 심해서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을 시행했던 분이고요. 왼쪽 무릎은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주사를 맞으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점점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수술을 한 경우예요. 수술 당시 십자인대 상태도 좋고 연골 마모가 안쪽만 심해서 부분 치환술을 했고 이후에 재활하고 좀 아주 잘 다니시고 있는 분이세요. 다섯 번째로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릎 관절염 수술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MRI 사진을 보면 안쪽 연골, 바깥쪽 연골 모두 닳아있고, 연골판 같은 경우도 안쪽 연골판과 바깥쪽 연골판 모두 마모가 돼서 없어진 분이세요. 이 경우는 사실 원래 무릎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손상된 연골과 뼈를 다 깎아내고 인공관절로 완전히 교체합니다. 무릎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수술이라고 보면 되고, 장점은 통증이 대부분 사라지고 보행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원래 무릎보다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조금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양반다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부분 치환술에 비해서는 약간 더 재활 기간이 길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원래 무릎 기능이 너무나 떨어져서 뭐 잘 걷지도 못하시거나 다리가 제대로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 후에 아주 대단히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술의 선택은 먼저 환자분의 나이를 고려해야 돼요. 젊은 나이라면 최대한 원래 무릎을 보존하는 쪽으로 수술을 생각을 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을 좀 더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내측이나 외측 단일 구획에 있는지 혹은 이제 내측과 외측 모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단일 구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골 재생술이나 이제 무릎 교정술, 그리고 혹은 이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 안쪽 바깥쪽이 다 마모가 되었을 때는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염과 함께 무릎에 휘어진 각도, 뭐 정상 정렬인지 혹은 내반되어 있는지 외반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정상 정렬이 있을 때는 뭐 연골 재생술, 아까 그 미세골절술이나 아니면 이제 미세골절의 줄기세포를 같이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반 정렬에 내측 관절염이 있을 때는 이 사진처럼 내반을 교정하는 교정절골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외반 정렬과 외측 관절염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외측 외반을 교정시켜주는 교정절골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표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65세 이하, 즉 이제 젊고 활동적인 환자분들의 경우에 내측이나 외측 단일 구획에 이제 관절염이 있을 경우는 정상 정렬일 경우는 연골 재생술만 한다. 내반이나 외반이 같이 있을 때는 연골 재생술과 교정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무릎에 내측과 외측 다구에게 이제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이제 정상 정렬일 경우는 이제 변연 절제술만 하기도 하는데요. 관절염이 심한 경우는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반이 있거나 뭐 외반이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변연 절제술 같은 경우는 임시 방편적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무릎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을 하면 내반과 외반을 둘 다 교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즉 고령이시거나 이제 비활동적인 환자분들의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는 표에서처럼 단일 구획에 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측과 외측 모두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수술하면 못 걷는 게 아닌가요? 수술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6주에서 3개월이면 정상 보행이 가능하고, 오히려 제 경우에 따라서 걷기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이제 통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초기에는 통증이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통증 조절 시스템과 재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이 잘 견디세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면 위험하지 않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술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 전에 뭐 심장이나 폐 검사를 해서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80대 환자분들도 무사히 수술을 잘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면 오래 못 쓰냐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인공관절의 경우에 약 수명이 한 2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관리를 잘하면 평생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무릎 수술은 무릎을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걷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 기회를 얻는 과정이에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안전하면서 재활도 좀 빠른 편이고, 걷는 기쁨과 여행의 자유를 되찾는 게 그 목표이기 때문에 수술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